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정다은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몸의 중심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고마운 뼈 기둥, 바로 척추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나쁜 자세로 척추의 건강이 매일 위협받고 있는데요. 특히 척추의 양쪽 끝에 위치한 목과 허리에서 통증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목과 허리 통증을 뜻하는 경부통과 요통을 방치할 경우에는 뜻밖의 동반 질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인플러스 병원 신경외과 김상수 과장과 함께 경부통과 요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목과 허리 통증. 하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또 다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근육 문제만이 아니라 척추뼈와 디스크,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수많은 신경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김상수 과장과 함께 경부통과 요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 이런 말을 좀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추와 요추가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거고 또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통증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경추는 목의 뒷부분, 네. 요추는 허리 뒷부분에 통증이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네, 그림에서 보듯이 네. 척추는 경추와 흉추, 요추, 천추가 있습니다. 네, 척추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기둥의 역할을 하지만 네. 미세하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중에 경추와 요추가 움직임이 그래도 척추 중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통증도 역시 개개인별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 누구는 저린다, 쪼인다, 터질 것 같다, 무겁다 등등 이런 증상의 양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통증의 빈도나 정도, 그다음에 통증의 지속 시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증 느낌의 자체보다는 빈도나 이 통증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이게 좀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목 통증이라고 하면 저희가 뒷목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경부통의 통증 부위는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부위는 역시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목의 뒷부분이 주 장소이고 예. 그 주변부 구조들 귀의 뒤쪽이라든가 흔히들 뒷골 땡긴다 표현하는 맞아요. 목의 상반 부위 윗부분, 그다음에 목과 어깨 관절 사이에 있는 승모근이 존재하는 부위, 그다음에 흔히들 어깨뼈라고 말하는 견갑골 부위, 그리고 견갑골 그 어깨뼈 사이 이 부분들이 다 경부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흔히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어도 관절 주위, 아까 승모근 말씀드린 부위와 어깨뼈 사이에도 통증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런 어깨 관절 때문에 생긴 통증은 경부통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래요? 근데 목의 문제와 어깨 관절의 문제가 동시에 존재한 경우는 또 역시 같은 부위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양상만으로는 구분하기는 힘들고요. 생각보다 이 통증이 느껴지는 범위가 상당히 넓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통도 좀 궁금한데 요통은 어디까지 좀 포함이 될까요? 네, 역시 마찬가지 요통도 허리 통증입니다. 네. 근데 그 주변부 구조들, 특히 엉덩이, 둔부 부위, 그리고 흔히들 고관절 부위라고 생각하시는 부위들, 네. 그리고 대퇴 부위, 허벅지의 뒷부분이나 예. 그 옆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요통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요? 역시 마찬가지로 목 경부통처럼 고관절에 문제가 있어도 역시 고관절 부위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주변부. 이런 것들과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허리 딱 한 부분, 그 부분 통증만을 말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아프고 뭐 목도 아프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분명히 여기에도 원인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왜 통증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제 통증이나 기능 이상이 발생하는 건 네. 거기에
무리한 움직임이 척추는 기둥의 역할을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무리한 움직임이 있으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를 구성하는 요소들,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연골, 그리고 그 후방 부위에 있는 근육, 척추 근육이라고 하죠. 그리고 주위의 혈관과 신경들, 이런 구성 요소들의 문제가 발생하면 통증이 발생합니다. 근데 주로는 척추뼈와 연골, 그다음에 후방에 존재하는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통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척추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 주변 근육들과의 관련성도 좀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근육과 관련된 통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성 요소들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통증이 올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가장 흔하게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통증. 문제라고 하면 근육에 질병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 우리가 흔히 일이든 운동이든 일상생활이든 척추 근육에 무리가 가면 근육 피로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것이 통증으로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삐끗하였다거나 잠자리가 바뀌었다거나 뭐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근육 통증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직은 병적인 상태까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단순 근육 피로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좀 그게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예. 그러면 근육이 아니라 이 척추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통증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제 다음으로 근육 피로통 말고 척추뼈와 흔히들 가장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척추 연골의 문제. 네. 자, 뼈 같은 경우는 역시 가장 흔하게 골절이겠죠. 아, 그렇죠. 골절이 생기면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게 가장 흔하고 흔하지 않지만 뭐 골수암이라든가 골수염 등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골절 같은 경우에는 자, 20대 같은 젊은 연령층은 네.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심한 외상이 발생되지만 내 신체가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고령의 나이 때는 인지할 수 없는 외상에도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골다공증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사실 이제 허리 디스크라는 말도 참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정작 왜 생기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연골 손상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골 손상이 허리 디스크로 이어지기도 하는 건 거죠. 연골이 네. 의학 용어로는 디스크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연골에 문제가 생기면 예. 디스크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군요. 이 환자분들 이해 차원이나 이게 용어가 길기 때문에 네. 디스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골의 이름이 디스크고요. 결국 같은 의미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흔히들 알고 계시듯이 디스크는 연골의 질환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자, 연골은 척추에 존재하는 연골은 다른 신체 부위에 존재하는 연골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팔다리에 있는 연골은 내 팔다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연골이고요. 예를 들어서 코나 귀에 있는 연골은 모양 유지를 위한 연골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척추에 있는 연골은 움직이기는 하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기둥 역할을 해주는 연골, 즉 척추뼈 두 개의 사이를 이어주는 본드 역할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척추에 있는 연골이 무리하게 사용되면 예. 결국엔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 뼈나 근육, 살들과 틀리게 연골은 재생이 안 되는 조직이라 한 번 손상되면 복구가 안 됩니다. 계속 진행만 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결국엔 연골은 복구하기가 어려운 거네요. 그래서 우리 신체 중에 재생이 안 되는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많이 듣는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연골의 손상과 돌출이 좀 심해지면 척추 협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증상으로 보면 될까요? 일단 연골에 손상이 와서 발생하는 문제를 디스크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질환들도
진행 정도가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는 연골에 손상이 오면 네. 사진에서 보듯이 정상 연골은 하얀색 빛을 띠지만 예. 퇴행성이 와서 손상이 와서 퇴행성 변화가 온 연골은 까맣게 변하게 됩니다. 이런 네. 것들은 MRI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손상된 연골은 까매진 연골은 절대 하얗게 변하지 않습니다. 즉 계속 진행만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진행하게 되면 돌출돼서 후방에 있는 척수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 즉 다리에 저림감, 시림감, 애림감 이런 통증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여기서 더 진행하게 되면 연골에 수분 손실이 발생돼서 네.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뼈, 아래 뼈의 거리가 줄어듭니다. 내려앉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간격이 좁아져서 그걸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역시 디스크 협착이 없을 때보단 협착이 있었을 때 요통이든 다리 통증이든 증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더 진행하게 되면 연골 주위 뼈들의 변형이 오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예. 뼈가 벌레 파먹은 듯이 녹아버린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네. 후방 신경 쪽으로 이상뼈가 자라나서 돌출돼서 신경을 더 압박하게 되고요. 네. 역시 증상이 예전보다 빈도나 정도, 지속 시간이 더 심해지게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더 진행하게 되면 네. 연골의 기능이 완전 소실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골은 척추에 있는 연골은 위에 뼈, 아래 뼈를 잡아주면서 기둥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기능이 상실하게 되면 위에 뼈와 아래 뼈가 뒤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처럼 계단처럼 삐져나가 보이는 거죠. 이걸 전방전이증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진행하면 거의 허리 디스크 퇴행성 변화의 마지막 단계 정도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러면 역시 증상은 심해지겠죠. 심한 경우에는 보행도 힘들고 네. 어디 앉아있는 자세 유지도 힘들며 심한 분들은 다리 통증과 요통 때문에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새벽에 깬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고는 합니다. 이게 심해질수록 일상생활 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네, 이 손상된 연골이 복구가 안 된다니까 조금 더 걱정이 되긴 하는데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다른 신체 질환들과 치료 개념이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뼈나 근육, 다른 신체 부분들은 복구가 되지만 그러니까요. 연골은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손상되기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게 아니고 이 연골의 손상 때문에 오는 통증, 예. 이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의 불편감, 심하게는 척수신경까지 손상을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디스크 질환의 치료 목적은 네. 통증을 완화시켜서 일상생활을 편하게 영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이나 네. 진행을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 이 진행 속도를 어떻게든지 늦춰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게 주 치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증을 줄여주거나 이 진행을 좀 느리게 막아주는 거가 치료법이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은 다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근육 피로통은 보존적 치료라고 하죠. 물리치료, 뭐 약물치료, 주사치료 이런 걸로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행 정도나 이런 보존적 치료로 효과가 없을 시 이제 시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시술은 보통은 국소마취 하에서 예. 네, 통증을 이완시키는 약물이나 근육 이완을 시키는 약물을 직접적으로 주사나 기구들을 통해서 주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더 진행 심하게는 그 특수 기구를 이용해서 디스크라든가 네. 그 신경 추위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시술들은 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원인 치료보다는 보존적인 그 통증 완화요법에 더 그러네요. 가깝고요. 하지만 수술과 비교해서 장점은 네. 시술이 간단하고 시간이 그렇죠. 짧고 이 환자분에게 어떤 그 근육이나 이런 손상을 조금 줄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
단점은 다시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는 거. 결국에는 이해하셔야 일시적인 됩니다. 통증 완화니까요. 네. 그러면 수술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수술을 모든 경우에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좀 고려를 하게 되나요? 보통은 보존적 치료나 시술 등을 먼저 해볼 수 있고요. 예. 이런 걸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로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초기 단계보다는 진행이 많이 된 단계 때 수술을 네. 권유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자, 수술은 전신마취 하에 예. 피부나 근육 등을 절개해서 직접 원인이 되는 디스크라든가 신경 그쪽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고 네. 그 원인을 해소해주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환자에 따라서 다른가요?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디스크 수술을 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수술을 받은 건 아니겠죠. 보통 디스크 수술 한 종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거 아닙니다. 아,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척추 건강 위해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하듯이 평소에 예방하면 가장 좋잖아요. 예방법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척추는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내 신체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둥은 많이 움직일수록 불리합니다. 움직임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해지지 않나요? 근데 척추에 있는 구성물 요소들, 특히 근육들은 팔다리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근육을 키우는 운동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내 신체 능력치 이상으로 무리하게 써먹어지면 어디든지 망가집니다. 내 뼈나 근육은 재생이 되지만 연골은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손상이 일어나고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자, 특별한 예방이라는 건 없습니다. 네. 자, 흔히들 환자분들이 디스크가 생겼다고 하면 운동을 안 해서 생기지 않았나요? 또 디스크가 생기신 분들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고 묻는 분들이 맞아요. 계시는데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허리는 자, 일이 됐던 운동이든 일상생활 동작이건 내 허리에 무리가 가면 독약, 허리에 무리가 안 가면 보약입니다. 특별히 좋고 나쁜 운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운동도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척추뿐만 아니라 내 신체에도 자, 내가 통증이나 기능 이상이 발생했다는 건 내 신체가 나에게 지금 경고를 보내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신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죠. 네. 네,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한다면 병이 발생하거나 있던 병도 진행하게 됩니다.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다 병이 있고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지만 자주 있는 통증이나 심한 정도의 통증, 오래 지속되는 통증들은 병원에 가서 전문 의사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예를 들어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사진을 보시면 목 사진입니다. 우리 환자분들은 보통 일자목은 나쁘고 C자목은 정상이고 맞아요. 이렇게 알고들 계시는데 네.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목이든 허리든 정상 범주의 굴곡,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일자목도 나와야 되고 반대 C자. 그다음에 C자 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개개인 차이에 따라서 그 정도는 틀리겠죠. 근데 내 능력치의 정상 범주 이상으로 써먹으면 망가집니다. 보통은 경추든 요추든 딱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경추와 요추에 무리가 안 가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구부리지 않기 첫 번째. 예. 두 번째, 허리나 목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들은 피하기. 세 번째, 한 자세로 오래 있지 않기. 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면대에서 세수하는 동작들은 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세면대에서 세수하는 동작이 네. 목도 구부려야 되고 허리도 구부려야 되고 그러네요. 좋지 않습니다. 디스크 있으신 분들 보면 세수하는 동작 때 바로 다른 분들과 다르게 몇 초면 통증이 오고 그건 내 허리나 목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부리지 않는 게 좋고요. 네. 되도록이면. 두 번째는 저는 허리, 목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들, 뭐 운동이 됐던 일이 됐던 특히 무거운 물건 절대 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자세로 뭐 앉아있든 서 있든 누워있든 오래 있는 자세는
좋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이것도 좋지는 않겠죠. 네. 이런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생활, 움직임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빠른 시기에 조기 발견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게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고 효과도 좋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작은 통증도 이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점을 기억하고 또 네. 조기에 치료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상수 과장과 함께 경부통과 요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더위로 뚝 떨어진 면역력은 가장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한 제철 음식으로 채우는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초록빛 보약 매실은 지방산과 구연산이 풍부해서 피로를 풀어주고 천연 소화제로 식중독 예방에도 좋은데요. 면역력의 보물창고로 불리는 토마토는 여름철 더위로 지친 몸에 에너지를 채워주고요. 사과보다 비타민C가 무려 3배나 많은 햇감자는 차가운 음식 때문에 자극받은 위 점막을 감자의 녹말 성분이 든든하게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또 이맘때만 생과로 맛볼 수 있는 복분자는 허해진 몸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요. 건강한 여름나기 제철 음식으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